박사비고요. 커피메이트 연출한 이현아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형 역할을 맡은 은진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들 보셨나요? 네. 네, 멋있다. 람보 역할 맡은 오정입니다. 예, 여러분들 질문 준비하실 동안 그냥 제가 간단하게 감독님과 그 다음에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일단 감독님도 영화 찍으실 때가 영화가 영화가 아마 같이 여러분들 보셔서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까다로운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장소, 분명히 인물, 그다음에 희동들이 되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어떤 감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두 사람의 관계, 그다음에 거기서 일어나는 욕망들, 감정들, 그러니까 그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가족에 대한 되게 좀 다양한 레이어들이 영화에 들어가 있어서 감독님도 연출하시는 좀 까다로운 면이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유승권 씨랑 오디오씨도 특히 연출할 때가 많이 힘든 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계속 많은 것들을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감독도 그렇고 두 분 연기하실 때 기억에 남는 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꼭 이야기를 한번 전하고 싶으시다면 저 같은 경우는 들리세요? 네. 안 들려요? 소리 쳐주세요. 조금 앞으로 나오시면 안 될까요? 이게 됐다 안 됐다 하는 것 같은데, 그치? 저는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두 멋진 배우들을 더 가깝게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까다로운 영화인 건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를 쓸 때는 굉장히 생각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이 한정돼 있고 액션이라고 하는 게 한정될 수밖에 없으니까 꽤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은데, 막상 촬영할 때는 사실은 저는 큰 고생을 하지 않았어요. 한두 회 정도 해보고 저보다 고생을 많이 한 건 두 배우분들이죠. 왜냐하면 쓸 때 힘들었던 만큼 이거를 영상으로 혹은 캐릭터로 구현해내는 작업은 사실은 제 손을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물을 살게 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디렉션일 텐데 2회차 정도 끝나고 저는 디렉션을 안 하겠다고 했어요. 2회까지 잡아놓은 인형이라든지 혹은 희수라든지 하는 것이 제가 처음에 썼던 캐릭터하고는 조금 틀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머릿속에 생각했던 캐릭터하고는 틀렸지만, 그렇지만 이 두 분들이 해석한 것이 훨씬 더 나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켜봤던 거고요. 그래서 까다로움은 아마 두 배우분들한테 듣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목수이라는 희수 역할을 맡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까다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원초적인 하나,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희수라는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리고 더 이상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찌됐든 그 사람도
살아있는 걸 느끼기 위해서 카페 안에서 이제 인형을 보고 나서 또 다시 사랑이 시작되면서 더 이상은 이 인형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항상 선을 긋는 어떤 그런 모험심이라든지 용기에 대해서 아마 가장 고민이 많았던 친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까다롭다고 느꼈던 건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 경험이 없는데 결혼했다는 가정하에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한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인생 자체와 그냥 내가 살아왔던 과거가 모조리 다 변해버리는 그 감정, 그러니까 과거를 완전히 다 놓아버리는 그 감정이 초반에 시나리오를 보면서 제가 공감했고 느꼈던 것들을 표현해내는 과정이 저에게는 굉장히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점이었고 그것을 상상하는 게 아직도 잘 뭔지 모르겠고 그랬던 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점 많으시겠죠?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중간에 인형이는 감정을 해소하는 장면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뭐 피어싱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그 남편의 친구한테 와인을 뿌린다던가 그런 게 많았는데 희수는 어떤 카타르시스를 하는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는지 감독님이 어떻게 이렇게 풀어내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희수는 제 개인적으로는 업무 사탈이라고 생각을 해요. 글을 쓸 때 그 화자가 인영이가 화자잖아요. 그래서 인영이 입장에서 희수는 타자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영이는 희수라는 업무 사탈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충격도 받고 따뜻함도 받고 하여튼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을 하죠. 경험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소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물론 희수한테도 그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희수한테는 인형이만큼 이것이 직접적이거나 아니면 새롭거나 하진 않았을 것 같고 처음에 그 아주 오래전에 그 첫사랑, 치명적인 첫사랑을 만난 이후로 어떻게 보면 원제처럼 계속해서 따라다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해소한다기보다는 짊어지고 가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인형이도 아마 그 해소하려는 노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더 이상 하지 않아도 편안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화자여서. 혹시 이 이후에 삶이 혹시라도 그려진다면 저한테는 새로운 사랑이 필요할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가장 에로틱한 의자를 만들었을 때 가장 큰 카타르시스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사실 그쪽도 마이크가 가기가 일단 영화 되게 잘 봤습니다. 감독님께 우선 이런 영화를 기획하신 의도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인형이라는 인물이 봄과 꽃을 싫어한다고 그 대사 중에서 나왔었는데 극 중에서는 배경이 겨울로 나오잖아요. 이 설정 자체에 숨은 의미가 있는 건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보다 그 의도라고 한다면요. 제가 커피숍을 정말 자주 가요. 그리고 커피숍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무실 같은데 이렇게 따로 이제 제 책상이 있고 이런 데는 좀 불편한 편이에요. 집에서도 작업을 못하고 커피숍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상하게 그 백색 소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상하게 생각이 잘 떠올라요. 그 익숙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생활이 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일상이 된 이 공간에서 좀 특별한 일이 생긴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하는 게 제일 궁금했고요. 그렇게 되면 좀 보편성을 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커피숍에 익숙하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발전을 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겨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여름에 따뜻한 커피는 잘 안 어울리잖아요. 그리고 여름 냉커피라면 커피메이트가 좀 의미가 반감이 될 것 같고 우리 영화에도 나오지만 따뜻한 김이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는 담배 연기라든지 따스한 김 같은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술적인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많거든요. 어떤 영혼 같기도 하고 소울메이트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겨울 아닌 다른 계절을 생각해 본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옥진호 배우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대결이라는 영화 극장에서 개봉하자마자 봤는데요. 재미있게 잘 봤고요. 데뷔하시고 나서 아무도 처음 하신다던데 비슷한 시기에 커피메이크하고 대결하고 상반되는 그 배역을 나와서 맡게 됐는데 어느 쪽이 더 감정몰입하기가 조금 더 어려웠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오늘 윤지선 배우님하고 오지호 배우님한테 선물을 준비했는데 할 때도 새벽 5시부터 잠깐 쫓아와서 혹시 한번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 저보다 더 순수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좀 나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커피메이트는 올 겨울 2월 달에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결은 내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한 여름쯤에 이제 찍기 시작해서 이제 얼마 전에 개봉을 했고, 감정적으로는 사실은 커피메이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로맨틱 코미디, 뭐 액션 영화 뭐 많이 했는데 사실은 멜로 연기가 연기 중에는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대사 하나, 눈빛 하나에 모든 걸 다 담고 연기를 상대방에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감정적으로 아직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이제는 제가 이제 40세가 넘어서 표현하기에 있어서 좀 좋아진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젊었을 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정말 사랑이라는 게 뭔지 잘 몰랐을 때와 지금은 이제 조금은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많이 편해졌지만 그래도 멜로 연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줘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공감되지 않으면 여러분도 느끼지 못하니까. 근데 이번 커피메이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사실 제가 가장 고민됐던 거는 대사로 여러분들에게 다 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극장 안에서 좀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보고 나니까 그 지루함은 별로 없고 다 잘 감정 몰입이 돼 있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대사가 많아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대사를 감독님께서 잘 써주셔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선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질문하고 오준 씨 이야기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 주로 창가에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자리 이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번 약간 창에서 떨어진 곳에서 이제 처음 사귀었던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어떤 감정적인 흔들림이나 국면이 약간씩 변화될 때 카메라 앵글도 조금씩 변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눈높이에서 같이 바라보다가 약간 위에서 본다든가 아니면 두 사람이 어떤 게임을 하고 벌칙을 수행하기 위해서 밖에 나갔을 때 이제 두 사람이 분리가 되죠. 유리창 안에 지켜보는 사람과 밖에 나가 있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이 되게
표정들이 이렇게 막 감정의 폭이 되게 밖으로 드러나는 연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아프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설레기도 하고 약간 뭐 두렵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2달 동안 점점 마음과 상황들이 변해가는 게 보이지 않는 데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밖으로 나타난 상처나 이제 어떤 것들로 변화될 때 연기하시기가 뭐 어떠셨는지 혹은 막상 이제 다 완성된 영화 형태를 보셨을 때 되게 좀 마음에 드는 장면이거나 이런 게 있다라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디테일한 변화가 있죠. 근데 여기에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아이 레벨을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로우 앵글을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이 앵글 레벨을 쓰기도 하고, 많은 변화를 줬어요. 그리고 영화 이제 테크닉을 어느 정도 익히다 보면 거기에 대한 전범들이 나와요. 어떨 때는 하이 앵글을 쓰는 게 좋다, 어떨 때는 로우 앵글을 쓰는 게 좋다라고 나오지만 그거는 그냥 지침일 뿐이고 사실은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상황들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건 저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만약에 느껴서 논리적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이해가 되셨다면, 그러니까 공감이 되셨다면 저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인 것 같고, 이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테크닉을 썼다, 이런 앵글을 썼다라는 거에 대한 답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한테는 큰 통유리는 중요했던 건 맞아요. 큰 통유리가 전체적으로 이 영화를 끌고 나가는 데 가장 중심을 뒀던 거는 세세한 테크닉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이고 객관적인 공간이, 시공간이 두 사람만의 심리적이고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공간, 그래서 절대 공간화되는 과정에서 이게 섬세한 변화들이 있었고요. 그것의 어떤 대항성으로서의 바깥 세상이 있는 거잖아요. 두 사람만의 공간과 대비되는 그 정도 큰 대전제를 가지고서 연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감을 해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장면이 사실은 이 영화에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개봉판에는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영화제용으로 조금 더 길게 편집이 됐는데 어느 날은 이제 커피숍에서 나와서 집에 가는 길에 희수가 인형을 따라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원래. 근데 어느 순간 걷다 보면 희수가 뒤에서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걷는다라는 이제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 장면을 찍을 때 굉장히 묘했거든요. 카메라는 앞에 있고 뒤에 사람은 있고 또 카메라가 뒤에 있고 또 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알면서 걸어가는 그 느낌이 마치 카메라랑 같이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묘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개봉판에서 확인해 주세요. 저는 뭐 제가 마음에 드는 장면은 거의 다 마음에 듭니다. 네, 거의 다 마음에 들고 그거 같아요. 결국에는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안녕 커피메이트거든요. 네, 어떤 기대감과 사랑에 대한 감정. 결국에는 그걸 그대로 고스란히 느낀 관객 여러분께서 저희가 느끼는 거랑 똑같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일단 감독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건 기수가 밖에서 봉지를 쓰고 춤을 출 때도 편안한 해방감을 느낀다고 했고 입속에 피어싱을 할 때도 해방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그 두 개의 해방감이 같은 종류의 해방감인지 다른 종류의 해방감인지 궁금하고 두 배우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은 건 그 친구가 1년 때
그 남자가 자고 싶지 않냐고 물었는데 혹시 두 분 현실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다면 자고 싶은 것까지는 안 들어도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길지 그렇게 생겼다고 어떻게 행동하실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먼저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건 같지만 다른 감정인 것 같아요. 이게 감정이라는 게 100% 일치하는 감정은 있을 것 같지 않고요. 그 감정에서 시작을 해서 진화하고 또 어떨 때는 고통받고 또 어떨 때는 해소되고 그런 같은 유에 있는 큰 감정인 건 맞지만 같지만 틀린 감정이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런 뭐 운명적인 뭐 이런 어떤 소울메이트 같은 사람이 나타나길 너무 당연히 원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결혼하기 전에 만나였으면 좋겠고 뭐 질문이 어쨌든 제가 만약 결혼을 했다면 그리고 이런 사람을 커피숍에서 만났다면 근데 그게 이렇게 약간 좀 너무 상황이 제가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지 그때 제가 행복할지 불행할지 이런 관계적인 것들이 이렇게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대답을 좀 하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 그 희수가 제가 희수라는 거죠? 네.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보신 것처럼. 네. 왜냐면 이제 상대방이 일부녀이고 그리고 또 저는 그 상처를 또 남에게 주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희수는 계속해서 아마 그럴 것 같고요. 본인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이 있다면? 똑같을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누구나 다 겪어보고 싶고 기대하고 싶고 그걸 위해 또 저희 인간들은 그런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또 그 숨김을 이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오로지 자신의 몫인 것 같습니다. 네, 결정은 아시죠? 방금 마지막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아니면 여러분이 커피메이트를 보고 난 다음에 감독님께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너무 부자적으로 생각했어요. 예. I just want to ask, in the scene where she's piercing herself, why did you choose that as a form of release for living? 네, 그 여배우께서 그 피어싱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감정의 표출을 하는 그런 도구로서 왜 피어싱을 하는 것을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 피어싱 그거는 사실은 느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저 나름의 대답을 할 수 있지만 그건 정답이 아니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고통이 수반되기를 바랬어요. 예, 지금 보면 두 사람이 바깥 세상, 소위 말하는 정상이라고 하는 세상과 분리돼서 자기 둘만의 어떤 주관적인 공간을 형성하는 매개로 삼는 건 상처하고 그죠? 그 희수가 맞는 거라든지 입술의 상처라든지 고통이 수반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들의 세계를 형성해 가거든요. 근데 그 고통이라는 게 사실은 고통이 없으면 쾌감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진부하고 지구하고 안전하죠. 그래서 이 고통이 수반되는 행위, 그것도 피어싱이라고 하는 비일상적인 행위, 그리고 그것이 뚫리고 나오면 어쨌든 구멍이 뚫리는 거잖아요. 그 구멍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 같은 거, 그죠? 공기가 통하는 구멍이니까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
단계 갔다기보다는 그냥 한꺼번에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분들이 왜 피어싱이냐, 왜 희수가 맞느냐 한다면 저는 사실 논리적으로 대답을 드릴 수도 없고 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게 느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분이 질문이었으니까 제가 느낀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영화를 이제 어제 처음 봤어요. 어제 처음 봤는데 제가 느끼기에 여러 가지로 많이 제가 연기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인형이 상상하고 있는 희수가 아닐까, 망상 속에 있는 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만들어낸 인물이 된 거죠. 사실은 실제인데 제가 볼 때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 피어싱 같은 경우는 그 피어싱이 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내가 어쨌든 인형이한테는 고통인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대사로 아프지만 좋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 저는 그 피어싱 자체의 고통의 의미가 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외국 분이십니까? 제가 친절하게 좀 해주겠습니다. 아까 영화에서 그런 데서 나오죠. 뭐 하다 보면 별 일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오늘 약간의 날씨 때문인지 약간 음향 상태가 좋은지 모르겠어서 좀 오래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데 선생님들에게 죄송하고 관계 여러분들에게도 죄송합니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메이트가 그냥 저는 아주 단순하게 아까 감독님도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제시를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각자 아까 우리들이 느끼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는 왠지 한 20대부터 40대까지 다 관점을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가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집에 돌아가시면서 영화의 어떤 장면에 대해서 아주 사소한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이 마음에 남는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감독님과 우리가 여기서 모두 씨에게 훨씬 더 좋은 각자의 대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부산 태풍 피해 때문에 좀 많이 피해가 있는데 빨리 복되길 앞으로 힘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커피메이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마 개봉은 겨울쯤에 할 거라고 제작사 대표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개봉작은 조금 틀립니다. 예, 오히려 좀 더 재밌을 수 있습니다. 좀 짧지만 한 10분 정도 편집이 된다고 하시는데 그때까지 다시 한번 그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산국제영화제까지 오셔서 또 저희 영화 예매해 주시고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에게는 영화를 촬영하고 끝나고 처음으로 모여서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우리 이제 제작진분들과도 이제 영화 끝나고 이런 경사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거든요. 저희에게도 너무나 기쁜 일을 또 관객분들과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여러 가지로 조금 전에 지호 씨가 말씀했던 것처럼 태풍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분위기도 그런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는 일반적인 상업 영화하고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즐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극장에서 아까 이진석 씨가 아쉬워하셨던 장면도 한번 저희가 극장에서 더 만나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 그리고 연하 감독님, 이진석 씨, 오조 씨에게 감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